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효의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LG경제연구원에서 중국의 석탄 화학 산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국내 화학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여기서는 산업과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종목과 관련된 얘기까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특히 석탄화학 발전 체크 포인트를 찾아서 중국 석탄화학 발전에서 찾은 국내 유망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석유화학, 셰일가스 사업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 석탄화학은 약간 생소합니다. 네. 셰일가스도 말 그대로 이제 암석층에서 가스를 뽑아내는 산업인데 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를 추출한 데에서 에틸렌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석유화학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연가스 화학 산업이 일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중국은 석탄이 좀 비교적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으로도 이러한 물질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유를 흔히 휘발유, 등유 이런 것만 쓰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석유에서 뽑아내는 그 다양한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플라스틱의 원료도 되고 신소재의 원료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석탄 쪽에서도 그걸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냐? 지금 이제 철강 산업을 위한 코크스 정도를 분리를 해서 이 코크스에서 암모니아라든지 PVC 같은 것들을 조금 분리해내고 암모니아에서는 다시 이제 요소 비료를 분리해내는 정도까지만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석탄을 가스화하거나 아예 액화로 만들어서 관련된 석유 제품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셰일가스와 조금 다른 것이 네. 셰일가스는 에틸렌 정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프로필렌도 분리할 수 있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BTX도 분리해낼 수가 있고요. 이지 같은 것도 분리해낼 수가 있어서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이 석탄화학이 이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상황인데 장점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고유가로 인해서 화학 제품들에 대한 대체 효과 정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가 장점이고요. 투자비와 유가 흐름에 따라서 이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장점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네. 단점은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투자비가 지금 석유화학 대비해서 4배가 소요된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자원과 함께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직까지 기술 단계가 이 석탄은 굉장히 고체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화학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석유처럼 분리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데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석탄 조금을 분리하는데 무리한 1톤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그런 산업이고 그래서 환경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방향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원 소모와 투자 비용, 환경 문제까지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석탄 화학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근데 중국의 그 수요 때문에 그런데요. 네. 중국이 지금 그 전체적인 석유화학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고 공급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제 자금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제품명은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전문 쪽이 아니라면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관련된 제품들, PP라든지,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 이지 같은 이런 전체적인 제품들의 현재 지금 중국 시장의 자금률을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많은 폴리프로필렌 정도가 한 60% 정도.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40% 정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나프타도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계속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지금 중국에서도 석유가 나고 있어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석유가 순수출 국가였습니다. 네. 그런데 석유의 수요가 폭증한 2000년대 들어서는 엄청난 석유의 수입 국가가 됐거든요. 생산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모두 수입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중국이 유가에 민감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석탄은 조금 남아 돌고 있다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순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생산이 여전히 수요보다 많은 그런 중국의 석탄 생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이 많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네. 이 산업을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서 자금률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또 보면
이 석탄화학 투자비와 함께 유가 대비 원가를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배의 원가가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유가가 만약에 95달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손실 부분이거나 아니면 약세를 나타내는데 전반적인 이제 투자비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강도를 살펴봤을 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유가 95불이 넘어가면 석탄화학을 추진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산업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 수준이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100달러 정도의 수준, 브렌트유도 100달러 정도의 수준,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영향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90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정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유가가 크게 빠지지 않을 경우 석탄화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 계획상으로 봤을 때도 네. 이와 관련된 산업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해 석탄을 이용한 효율을 높이면 좋겠는 상황이네요. 최근에 북미 지역은 이 셰일가스, 중국은 석탄을 이용한 석유화학 사업에 크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향후 중국의 투자 계획 그리고 국내 화학업에 대한 시사점 찾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중국이 지금 2016년까지 국내 수요의 40%를 이 석탄 화학 산업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물론 이게 달성될지 여부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석탄화학 사업의 발전 사업들, 기술력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국내 수요의 40%를 석탄화학 쪽에서 이걸 이제 채운다면 이게 전 세계 석유화학 산업의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 무려 18%입니다. 중국의 40%인데 전 세계 글로벌 수요량의 18%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주요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받는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정부가 2000년 초기에는 직접 지원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뀐 계획에 있어서는 간접 지원의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고 특히 석탄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을 우리가 얕볼 수 없는 것이 시노펙을 비롯한 국영 기업들이 최근에 뭐 소재 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짐으로써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내 화학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점은 소재 기업으로 바뀌거나 EMP 기업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을 장기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일반 석유화학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요.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